K학생부 전형의 핵심적인 평가 요소는 내신 성적이라 불리는 교과 성적입니다. 해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 훈령을 준거로 학업성적 관리 지침을 작성하고 학교는 이에 따라 학업성적 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매학년 초에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합니다. 각 교과협의회는 해당 교과의 교과정 및 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합니다. 평가 계획에는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평가 영역, 요소, 방법, 횟수, 반영 비율, 수행평가 세부 기준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이 포함됩니다. 고등학교는 확정된 평가 계획을 학년 초에 정보 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 실시 전에 평가 방법 및 채점, 기준 등 평가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학생에게 안내하여 학생들이 해당 평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요소를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채점 기준을 모두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점 기준에 포함된 평가 요소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과협의회를 거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변경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지침에 의하면 고등학교에서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실시 비율 등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 규정으로 정합니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업성적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지필평가 없이도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 어느 하나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행평가란 교과 담당 교사가 교과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학습 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수행평가를 학기 단위 성적의 40% 이상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에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 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평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과별 평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배점과 반영 비율을 조정하여 환산 점수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수행평가는 성취 기준에 기반하여 반드시 수업시간 중에 실시해야 합니다. 사교육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규 교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할 때 표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처리 기준을 학업성적관리 규정 혹은 교과별 평가 계획에 명시해야 합니다. 실연을 평가하거나 학생 작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 현장에서 여러 학생이 있는 가운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험, 실습, 실기 및 관찰 등에 의한 수행평가 성적 등을 합산한 경우에는 보조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적 변동으로 인한 미응시자, 결석으로 인한 미응시자, 학업 중단 숙려제 참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기간의 수행평가 처리 기준도 평가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신체 장애 학생은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부득이 신체 장애로 인하여 특정 영역의 수행평가가 응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정점을 부여하되 대상 학생, 대상 과목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과정 중심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행평가와 서논술형 평가의 반영 비율을 정해서 일선 학교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학기 단위 성적의 40% 이상 반영하도록 권장됩니다. 다만 2단위 이하 과목은 학기 단위 성적의 20% 이상 반영이 권장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반영 비율을 자율 결정합니다. 서논술형 평가의 경우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지필평가 혹은 수행평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학기 단위 성적의 20% 이상 반영하도록 권장됩니다. 단 수행평가 100% 과목, 2단위 이하 과목, 고등학교 3학년은 실시 여부를 자율 결정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매 학기 말 교과 담당 교사가 과목별 성적 일람표를 작성합니다. 과목별 성적 일람표에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점수를 합산한 성적이 산출됩니다. 보통교과 가운데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9등급제이므로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 편차, 성취도, 석차 등급이 산출됩니다. 반면에 진로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이므로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만 산출됩니다. 먼저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과목평균, 과목표준 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과목별 석차는 학기 단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산출합니다.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괄호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합니다. 성적 산출을 위한 수강자 수는 매 학기 말 성적 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수인데 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 수도 포함됩니다. 동일한 교과정 내에서 동일한 과목이고 단위수, 수강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합니다.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 산출되는 과목별 석차 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환산 점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9등급 상대평가로 평정됩니다. 1등급은 4% 이내, 2등급은 11% 이내, 3등급은 23% 이내, 4등급은 40% 이내, 5등급은 60% 이내, 6등급은 77% 이내, 7등급은 89% 이내, 8등급은 96% 이내, 9등급은 100% 이내입니다. 석차 등급을 상실하는 과목은 가급적 동점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급 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 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중간석차 적용은 동점자가 등급 경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등급 범위 내에서 생기는 동점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간석차 산출 공식은 석차 플러스 동석차 인원수 마이너스 1 나누기 2입니다. 가령
1등 동점자가 7명인 경우 중간 석차가 4등이 됩니다. 수강자 수가 100명인 과목에서 1등급이 4% 이내인데 중간 석차 배분율이 4%이므로 동점자 7명 모두 1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약 1등급 동점자가 8명인 경우는 중간 석차가 4.5등이고 중간 석차 배분율이 4.5%이므로 1등급인 4%를 초과해서 모두 2등급이 부여됩니다. 동점자 간에 중간 석차를 적용해도 1등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등급 학생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동점자들 사이에 석차를 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점자들 가운데 해당 과목의 지필 기말고사 점수가 높은 학생이 상위 석차에 배정됩니다. 그런데 이마저 동점인 경우는 2순위로 지필 중간고사 점수, 3순위로 수행평가의 배점이 높은 점수 등으로 상위 석차를 부여합니다. 한편 성취평가제라고 불리는 과목별 성취도는 상대적 서열에 따라 누가 더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교과목별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에 따라서 학생의 성취 수준을 5단계, 3단계 아니면 이수 여부 P, 패스로 평가합니다.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성취도는 성취 기준을 충족한 비율에 따라 A에서 E까지 5단계 절대평가로 산출을 합니다. 고정분할 점수 방식에 의하면 A는 90% 이상, B는 80% 이상, C는 70% 이상, D는 60% 이상, E는 69% 미만입니다. 학교에서는 기존 성취율에 따른 분할 점수를 과목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성취평가자에서 성취 기준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평가 지침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취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과목별로 분할 점수를 다르게 설정하는 변동 분할 점수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동 분할 점수는 담당 교사가 출제 문항별 난이도를 고려해서 A에서 E 등급 간 분할 점수를 다르게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성취도 평가는 원래 정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 이상 학생만 A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교사가 분할 점수를 80점으로 설정하면 80점 이상 학생 모두 A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분할 점수를 담당 교사가 주관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 부풀리기로 이용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산출한 분할 점수로 과목의 성취도를 평정하는 경우는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과목별 분할 점수 산출 방식을 명시하고 산출된 해당 분할 점수를 평가 시행 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석차 등급과 절대평가 성취도를 함께 병기하여 성적을 산출합니다. 하지만 현행 대학 입시에서는 절대평가인 성취도를 제외하고 상대평가인 석차 등급만 반영합니다. 적응 교육부는 2028 대입에서는 사회와 과학의 융합 선택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5등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병기 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한편 보통교과 가운데 공통과목의 하나인 과학탐구실험, 채용예술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전체, 진로 선택 과목 전체는 절대평가이므로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만 ABC 3단계로 산출합니다. A는 80% 이상이고 B는 60% 이상, C는 60% 미만입니다. 그리고 교양교과는 성취도와 석차 등급을 모두 산출하지 않고 이수를 의미하는 P, 패스를 각각 입력합니다. 교과목별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의 성적 처리는 결시 이전, 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인정 사유, 인정점의 비율 및 인정점 산출 방식 등은 학업 성적 관리 규정으로 정합니다. 인정점을 부여하는 응시고사는 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지필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 동일 학기 내 수행평가 성적을 활용하여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 산출합니다. 그리고 인정 비율은 상급 학교 진학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인정 결시는 100%이고 질병이나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는 80%입니다. 미인정 결시는 최하점에 차하점을 부여합니다. 가령 시험에 응시한 학생 가운데 최하점이 10점이라면 바로 아래 점수인 9점이 미인정 결시의 인정점이 됩니다. 결시생 인정점은 응시고사의 점수와 결시 사유별 인정 비율뿐만 아니라 응시고사와 결시고사의 평균 차이도 반영해서 계산합니다. 고등학교 교과 성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 비해 과목이 많아지고 시험 범위도 늘어납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문제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도 학생들 생각해서 시험을 너무 쉽게 출제하면 안 됩니다. 100점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4% 이내인 1등급 학생이 전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시험 문제를 낼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만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수능시험 못지않은 킬러 문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3년 동안 주말마다 얼마나 계획성 있게 꾸준히 자기 주도 학습을 실천하느냐가 교과 성적의 등급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주말에도 그냥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평소 수업 시간에 부족했던 과목을 중심으로 스스로 보충 학습을 진행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과 성적 올리기의 비법이 엉덩이라는 말은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5번이나 되는 방학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학은 자신의 교과 성적 등급을 몇 단계씩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방학 동안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급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정기교사는 학교 교사들이 직접 가르친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법입니다.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하면서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 의존해서는 가르친 교사들이 출제하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교사가 수업할 때는 듣지 않다가 문제를 내지도 않은 학원 강사의 수업만 열심히 듣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고등학교 지필평가는 중학교와 달리 대부분 수능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교과 성적을 준비하는 것이 수능시험 대비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학습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다른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 교과 성적은 지필평가만이 아니라 수행평가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기 단위 성적의 40% 이상을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과목별로 진행되는 수행평가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시 학생부 종합에서는 과목 선생님들이 수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누구보다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마다 늘 교사와 눈을 맞추고 질의응답 등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면서 수업 참여도를 높여야 원하는 수준으로 세특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아무리 높은 학생이라도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듣지 않으면 교사들이 세특을 잘 써줄 리가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체력도 실력입니다. 대학 입시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3년에 걸친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의 오랜 학습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공부 시간뿐만 아니라 휴식 시간과 운동 시간도 함께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3의 경우 의욕만 앞세워서 공부 시간만 무조건 늘려놓고 무리하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체력 부족으로 인해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K대학 입시는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선발 시스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하다는 말도 됩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계 특성화고가 아니라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들이라면 고등학교 3년 동안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